요즘 금 보셨죠? 한때 하늘을 찌르던 금값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제 0달러 간다던 시장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20일 온스당 381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금은 일주일 뒤 4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더 오를 줄 알았고 하락이라 외치던 사람은 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시장은 늘 속도가 문제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코스피가 4영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그때와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의 급등은 욕망의 결과이고 급락은 두려움의 반작용입니다. 지금 금값의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심리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금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의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은 인간의 불안을 반영하는 자산입니다. 불안이 커지면 오른다. 불안이 줄면 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불안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세상은 더 불안해지고 있을까?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걸까? 그 대답이 다음 금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금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곧바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진짜 꼭지였다라며 고개를 젓고 다른 쪽은 아직 남았다, 다시 간다고 외칩니다. 이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각자의 이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앞으로 금값이 약 5%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면서 단기적으로 금의 매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면 HSBC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곳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내년에도 0달러 목표를 유지한다. 그들은 세계 경제의 불안이 구조적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 두 견해는 시장의 현재를 완벽히 대변합니다. 한쪽은 이제 안정된다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아직 위험하다를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승과 하락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혼조세라는 말 그대로 금의 움직임이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왜 금이 그렇게 올랐는가? 무엇이 그 상승을 만들어냈는가?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인 숨 고르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변했다면 시장은 이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금은 단순히 금속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안, 그리고 신뢰의 흔들림을 반영하는 심리의 거울입니다. 금값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세상의 불안이 잠시 진정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언제나 그렇게 평온할까요? 아닙니다. 평온은 잠시, 변동은 늘 반복됩니다. 금의 진짜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숫자 뒤에서 요동치는 인간의 마음, 그 집단 심리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금을 믿었을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금이 오르는 데에는 언제나 명확한 3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 달러의 약세입니다.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종이로 된 화폐가 흔해지면 사람들은 진짜 가치를 찾기 시작하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달러가 흔해질수록 금은 자신을 진짜 화폐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금값은 달러의 그림자이자 반사체입니다. 돈이 흔해질수록 금은 귀해집니다. 둘째, 세계의 불안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믿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향합니다. 그래서 금은 공포의 화폐라고도 불립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금은 빛납니다. 셋째, 중앙은행의 매입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일반 투자자들과 다릅니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통화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죠. 이들이 금을 사들이면 시장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중앙은행의 금고로 들어간 금은 거의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신뢰를 보유하는 기관이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였던 시기가 바로 지난 1년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확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모든 조건이 금에게 유리하게 맞물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금값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금은 끝났나? 하지만 그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금은 죽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금을 잊을 뿐이다. 이제 첫 번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봅시다. 금이 오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유, 달러의 가치 하락, 즉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돈이 흔해지면 그 돈은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되지 못합니다. 통화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비롯되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달러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금이었습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제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가 망해도, 종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천문학적인 달러를 시장에 풀어왔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경기 부양책, 국채 매입,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의 혼란 속에서도 결국 시장은 돈이 넘친다는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당연히 금을 찾았습니다. 돈의 값이 떨어지니 금의 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은 양적, 긴축, Q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긴축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만약 연준이 올해 안에 QT를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달러의 공급은 다시 늘어납니다. 즉, 돈의 희소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금의 향방은 달러의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다시 풀리면 금은 다시 빛을 되찾겠지만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고 신용이 회복된다면 금의 가격은 한동안 조용할 겁니다. 금리, 유동성, 신용, 이 세 가지는 금의 심장을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박동이 잠시 캐친 순간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입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금은 오른다. 이건 오랜 시간 증명된 공식입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도피처를 찾습니다. 주식이 흔들리고 부동산이 불안하고 채권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산은 금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금은 인간의 신뢰가 집중된 최후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은 언제나 혼란의 시대에 강했습니다. 세계대전, 금융위기, 팬데믹, 세상이 무너질 때마다 금은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화폐를 불태우면서도 금을 숨겼습니다. 그 심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불안할 때는 확실한 것을 잡아라.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이어졌던 글로벌 긴장이 완화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주요 갈등 이슈들도 일시적 휴전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이럴 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줄어듭니다. 안정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다시 위험을 감수하려 합니다. 돈이 다시 주식과 부동산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금의 매력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잊힐 뿐이죠. 지금의 평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은 다시 금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 금의 가치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의 불안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이 평온하다면 그건 오히려 폭풍 전야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고요할 때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의 금매입입니다. 이건 일반 투자자의 심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익을 위해 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결국 국가의 신뢰에서 비롯되며 그 신뢰의 최후의 보증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신용 방어선 구축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홀란드, 터키, 중국 같은 나라들이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 비중을 높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러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환율이 요동치고 외환 보유액의 가치가 출렁이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남의 통화에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그러나 대규모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이 금들은 시중으로 다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금고에 들어간 금은 사실상 잠겨버린 자산이 되죠. 이런 매입이 쌓이면 시장의 유통량은 줄어들고 그 결과 금값은 자연스레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금을 매입하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충분히 샀다는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70%에서 58%로 줄였던 그들이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즉, 매입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흐름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의 매집 효과가 금값을 밀어올리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금의 상승을 떠받치던 세 번째 축, 중앙은행 매입 역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금을 떠받치던 세 축 달러, 약세, 세계 불안, 중앙은행 매입, 그 셋이 모두 약해진다면 금은 어디로 향할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논리보다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투자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 충분하다며 내년 50달러를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꼭지다 3800달러까지 빠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데이터를 들이밀며 주장하지만 결국 금의 가격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온도로 결정됩니다. 지금 시장의 공기는 미묘합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지나치게 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급락은 어쩌면 과열된 심리의 냉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뜨거웠던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공포의 자산이자 동시에 신뢰의 자산입니다. 즉, 세상이 완전히 안정되면 매력이 사라지고 불안이 터지면 다시 불붙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금의 가격을 보는 대신 세상의 불안을 관찰합니다. 전쟁이 끝났는가? 인플레이션이 잡혔는가? 각국의 부채는 줄어들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금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유동성이 줄고 각국이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금은 당분간 잠시 휴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정서입니다. 그 시대의 공기가 불안하면 금은 오르고 평온하면 식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어쩌면 불안이 잠시 숨을 고른 결과일 뿐입니다. 금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이제 공급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수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캐낼 수 있는가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매년 생산량이 일정하고 새로 발견되는 금광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멈추면 시장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질서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초대형 금광 발견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매장량이 수천 톤에 이르는 대규모 금맥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동안의 공급 제한 논리는 무너진다. 투자자들은 잠시 멈칫했고 그 심리적 타격이 금값 하락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사실일지 과장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움직입니다. 그 가능성이 금의 희소성 신화를 흔든다면 단기적으로 금값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앙은행의 매입이 멈추고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는 지금 새로운 공급 증가 소식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자연히 냉정해집니다. 이제 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정도면 차익 실현할 때다. 이런 심리가 퍼지면 가격은 스스로 조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점은 이것입니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은 수량의 자산이 아니라 심리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그 어떤 금광의 발견도 금의 매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금의 적은 금이 아니라 인간의 안심입니다. 안심이 사라지는 날 금은 다시 불타오릅니다. 이제 우리는 금의 상승을 이끌던 모든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달러의 유동성, 세상의 불안, 중앙은행의 매입, 그리고 공급의 제약, 그 네 가지 중 적어도 세 가지는 지금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잠시 멈추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QT 종료가 공식화되면 시장의 유동성은 다시 살아납니다. 즉, 달러는 약해지고 금은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불안은 언제나 반복됩니다. 전쟁이 끝나도 새로운 갈등이 태어나고 위기가 잠잠해져도 다음 위기가 다가옵니다. 사람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금은 늘 대기 중인 자산입니다. 지금은 잠시 조용하지만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산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금값의 하락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숨을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자산이 쉬지 않고 오를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상승의 피로를 씻어내는 과정이며 진짜 상승은 그 뒤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금값은 4.0달러 언저리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게 꼭지였다고 말하지만 또 어떤 이는 이건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오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은 확신의 시대가 아니라 관찰의 시대라는 것. 시장은 이제 방향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먼저 냉정을 되찾느냐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금의 진짜 가치는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은 거대한 심리의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급등은 확신에서 비롯됐지만 지금의 하락은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금리, 달러, 전쟁, 그리고 불안, 이 모든 요인이 동시에 흔들리자 투자자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고 이성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금값의 하락은 단순한 차트의 움직임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불안은 정말로 줄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금값은 더 조용해질 것이고 아직 줄지 않았다면 금은 다시 오를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완전한 안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새로운 위기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중동의 갈등, 에너지 불안,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 전환, 각국의 부채 폭탄, 이 모든 것은 언제든 다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불안의 불씨입니다. 이 불씨가 남아있는 한 금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숫자보다 흐름을 봅니다. 오늘의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내일의 방향을 기다립니다. 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러가 강해질 때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달러가 흔들릴 때는
조용히 빛을 냅니다. 지금의 금값사 0달러 붕괴는 어쩌면 공포의 과잉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한쪽이 너무 기울면 반드시 반대편으로 되돌아갑니다. 금은 그렇게 수천 년을 버텨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금 시장을 보면 마치 전쟁이 끝난 전장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뜨겁게 불타오르던 투자 심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뿐이죠. 그러나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정적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다음 방향을 모색합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사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계산 중입니다. 첫째,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이 확대될 경우 이때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고 금은 자연스럽게 반등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이때는 금의 수요가 줄어들고 안전자산의 시대는 한동안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금의 향방은 단 한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이 언제 다시 깨어나는가? 그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금은 빠르게 반등할 것이고 뒤로 미뤄질수록 침묵은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묘하게도 언제나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모두가 안심할 때 위험은 이미 안쪽에서 자라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사람들은 이제는 위기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금값 하락도 어쩌면 같은 패턴일지 모릅니다. 언론이 이제 조정은 끝났다고 말할 때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금은 위기의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의 침묵은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시장은 숨을 고르고 있지만 그 숨은 다음 경랑을 준비하는 숨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미 다음 움직임을 읽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결론 앞에 서 있습니다.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시대의 거울입니다. 인플레이션, 전쟁, 정치적 불안,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공포, 이 모든 것이 금이라는 금속 한 조각에 투영됩니다. 지금 금값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잠시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불길이 잦아들고 글로벌 경제가 숨을 고르며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그만 사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대는 언제나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은 공포 속에서 태어나고 탐욕 속에서 자라며 방심 속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시장은 세 번째 단계, 즉 방심의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다음 불안이 태동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금값사 0달러의 붕괴는 위기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세상이 잠시 안심했을 뿐 진짜 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은 늘 그렇듯 묵묵히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팔고 누군가는 그것을 모으죠. 그러나 진짜 부자는 금의 가격이 아니라 금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금은 숫자가 아니라 시대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는 언제나 인간이 불안을 느낄 때 다시 깨어납니다. 잠시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긴 순환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시장은 오늘도 움직이고 금은 그 움직임을 담담히 비추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반짝임 속에서 다음 불안의 서막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